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죠. 예, 오늘 첫 기사는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해서 이제 증권계에서 특히 이제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과 접점이 있는 센터장들,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나서 이제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건 이제 대통령 입장의 얘기고 여의도에서의 입장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좀 남은 게 일단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이소영 의원의 안인 27.5%까지 낮출 것이냐. 지금 정부 안은 35%가 넘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니면 25% 정도. 이건 다른 의원의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략 25에서 27% 사이까지 내릴 것이냐 이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자사주 소득 의무화 요거를 지금 이제 새로 사는 부분은 사실 별 이슈가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의무화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6개월, 뭐 1년, 3년 이렇게 쭉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간을 지금 시장에서는 한 1년 정도 안에 처분하는 걸만 나오면 리저너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 또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뭐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 소득공제 특별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양도세 한 80%까지를 좀 깎아주거든요. 뭐 이런 식의 혜택이 부동산에 있는데 결국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오게 하려면 부동산 이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센터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심지어 국무회의 때도 하면 보통 토론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답하고 또 반대로 역으로 또 물어보고 그래서 또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 업계 또는 현장 단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센터장들이 질문 안 했어도 본인이 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은 뭐냐?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어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센터장들 몇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 세율,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센터장이 직접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은 세수 감소와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25% 수준으로 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해당 센터장은 조금 모호한 발언이어서 25% 수준까지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사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처음에 10%로 내리고 난 다음에 사실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죠. 한 달 반 이상 끌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주춤했던 건데 결국은 대통령의 답은 이 기준을 50%로 환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장의 뜻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뒤에 며칠 뒤에 이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고 세율 부분도 아직 대통령의 얘기가 뭐 25%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요 멘트의 뉘앙스를 생각해 볼 때 25% 수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정부안이 35%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25%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 해석은 일단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도 대부분 장기 투자하는 게 일반 투자자도 있겠지만 대주주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이 부분도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기대치가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있는데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일반 주주들하고 이걸 좀 갈라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소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뭐 확실하다고 재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여당에서 지금 1년 이내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이 안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명시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해서 또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시기거든요. 시기가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것도 시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9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로 조금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너무 이제 앞서가면 또 이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 실망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어제 대통령의 여의도 기자간담회는 그 정도, 기자간담회 이제 여의도 이 센터장 간다면은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즘에 뭐 고배당 관련된 얘기는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배당수 분류가세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표 한번 보시죠.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코스피 고배당 50지수인데 좋죠. 뭐 굉장히 좋습니다. 1월 초에 3,000선 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근 4,000선이니까 30% 이상 지금 연내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배당 관련된 ETF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이 주토피아 기사의 좀 주요 내용이고요. 하나자산운용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고배당주. 그러니까 그냥 고배당주가 아니라 자사주를 열심히 매입하는 고배당주 조금 더 포커싱이 좀 분명해진 거죠. 최근에 그 자금이 3일간 440억 원이 들어와서 자금 유입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인데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1년 자사주 수익률을 합한 총주주 환원율, 이걸 TRS라고 하죠. 총주주 환원율이 요즘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요거를 아주 잘하는 상위 30개 기업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고려아연, 미스터홀딩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이런 배당 많이 하는 회사도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한자산운용은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 감액 배당은 사실은 비과세라는 것 점 때문에 좀 이걸 이제 정부에서도 비과세를 대상에서 좀 제외하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제외를 하긴 했는데 대주주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비과세로 내가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액 배당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만 또 별도로 반란해서 또 ETF 상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도 그냥 단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감액 배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TRS가 높다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 세분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 참 ETF 상품 정말 좀 투자할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동차 얘기인데요. 참 저도 한숨이 살짝 좀 나오죠. 역주행하는 자동차주 계속 타내려. 일단은 펀더멘탈 부분과 전망 쪽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요.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근데 또 되게 워낙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자동차주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에 이 관세 리스크가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상 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 부정적 쪽이 좀 아직은 좀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쪽 얘기들도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현대차가 이달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가 워낙 많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이지. 보시면 0.4~5%대 많이 떨어져야 뭡니까 이 DN 오토모티브 정도 부품 회사 정도 한 8% 정도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상대적 포모를 느끼는 거죠. 근데 좀 나쁜 얘기는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그런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들 얘기고 또 반대로 좀 긍정적인 리포트는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리포트를 내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성장 대비 여전히 할인 폭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동안에 눌려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워낙 지금 반도체라는 확실한 그런 메가 트렌드가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동차는 대신 또 배당을 되게 세게 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좀 포트폴리오 일부 편입하는 이런 정도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간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이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뭐 삼성전자 제가 뭐 홍보하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채용문을 좀 활짝 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져온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데일리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기사는 이 기사를 가져온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대기업들이 어느 쪽에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해당 대기업이, 해당 그룹, 해당 재벌이 어느 쪽으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AI 이렇게 좀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올 들어서 앞으로 5년간 6만 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올해도 계속 좀 채용을 하는 거고요. 이미 지금 삼성전자는 공채 중입니다. SK는 올해 8,000명을 뽑는데 하반기에만 4,000명 뽑고요. 역시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 관련된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공계 쪽이 좀 집중이 되죠. 현대차그룹이 올해 7,200명 신규 채용하고 내년에는 10,000명까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그다음에 LG도 3년간 10,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니까 사실 규모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만 딴 데에 비해서 어쨌든 매년 한 3,0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한다는 건데 LG는 AI, 바이오, 클린테크 배터리, 전장, 냉난방 공조 여기에서 뭐 전장, 냉난방 공조는 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쭉 보시면 반도체, AI, 뭐 바이오 대략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들이 이쪽이다 이렇게 좀 모아집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